여러분, 혹시 시위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를 찍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왜 나만 찍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해서 실제 법정 싸움까지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외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민수 씨가 현장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냐? 이거죠.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권력,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주인공 김민수 씨는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한창 다른 사람들과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예요. 딱 보니까 경찰 채증 요원 한 명이 캠코더를 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기만 정말 끈질기게 찍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표적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당연히 불쾌했고 그래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뒤에 김민수 씨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날 자기가 찍지 말라고 그렇게 항의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겠죠. 자,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영장도 없이 개인을 촬영한 이 영상, 과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일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일까요? 이게 바로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민수 씨 입장은 간단해요. 아니, 판사가 발부한 영장도 없이 막 찍은 건데 이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다. 내 초상권도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고요. 반면에 경찰 입장은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합법적인 증거 자료다. 이렇게 맞선 거죠. 개인의 권리냐, 국가의 권한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개인의 초상권 보호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가 먼저일까요? 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경찰의 촬영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역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김민수 씨 사건에서만 나온 특별한 판결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꽤 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왔거든요. 결국 내 허락 없는 촬영은 무효라는 김민수 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어떤 근거로 합법이라고 본 걸까요? 법원의 판결문,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딱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 판단을 내릴 때 크게 3가지를 따져봤습니다. 바로 긴급성, 상당성, 그리고 최소성이에요. 첫 번째, 긴급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막 혼란스러운 시위 현장에서 잠깐만요. 저기 불법 행위가 있으니 제가 법원 가서 영장 좀 받아올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증거는 다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은 이런 현장에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는 방법의 상당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촬영한 방법이 상식적이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김민수 씨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면 당연히 불법이죠. 하지만 이번에 어땠나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공장소였잖아요. 그리고 불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집중해서 찍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방법이 합리적이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촬영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긴 했지만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판단했어요. 시위에 참여한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다 찍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행위에만 카메라를 향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거죠.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합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죠. 만약에 내가 바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이론 말고 진짜 현실적인 현장 대응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공공장소에서 하는 내 행동은 내 동의가 없어도 영장이 없어도 언제든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 촬영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로 왜 찍으십니까? 하고 항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카메라를 손으로 치거나 뺏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은 별도의 법률로 금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두 번째 팁, 절대로 물리력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욱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딱 쳤다? 그 순간 원래 사건과는 별개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훨씬 더 무거운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셈이 되는 거죠.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정답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중간에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분명히 여러분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을 부여한 거고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으로서 내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도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그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